안녕하세요, 까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로나 동생 정인솔입니다. 며칠 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들어온 동생,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편집장이에요. 네, 뉴스브리핑 캄보디아는 2003년부터 매주 월요일 주간지로 발행하고 있는 교민 정보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캄보디아 관련된 정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동생에게 대신 물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매우 유익할 것 같아요. 저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입국 정보예요. 요즘에도 한국에서 캄보디아 들어갈 때 뭐 PCR 해요? 아니면 뭐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나요? 그때 그 입국 관련된 요건이 달라지잖아요. 어떤가요? 지금 캄보디아를 입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행기표는 준비해야겠죠? 네. 여권. 여권과 비행기표와 돈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네. 도착해서도 신속 항원 없고요. 백신 접종 증명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거꾸로 캄보디아에서 한국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항에서 조금 빨리 입국을 하시려면 Q코드만 입력해서 오시면 되고요. Q코드에는 간단한 여권에 있는 본인 정보와 한국에 있는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 굉장히 편해졌네요. 네.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코로나 감염 상황, 뭐 확진자 상황 이런 거예요. 캄보디아 요즘 어때요? 한국도 코로나가 재유행의 정점을 찍었다고 하던데요. 사실 캄보디아 정부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 확진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네, 저도 밴드 통해서 받아보는데 어제 뭐 8명, 뭐 1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캄보디아에서 확진자라고 발표하는 그 수치는 PCR 검사에 근거한 것인데 캄보디아의 PCR 검사가 캄보디아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100불에서 130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적고 또 받아야 하는 의무도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 숫자는 믿을 수 있는 숫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수치만으로는 캄보디아가 코로나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판단하는 근거는 되지 않고요. 사실 저희 주변에 보면은 캄보디아 직원분들도 그렇고 또 한국 한인분들도 그렇고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재감염률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네요. 수치만 보고서 안심하면 안 된다. 네. 사실 푸놈펜은 아직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엠립을 다녀오고 나서 많이 놀랐거든요. 시엠립에서는 관광객도 많고 또 지방이다 보니 마스크 착용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예전에 한참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마스크에 페이스 쉴드에 마트에서 돈 거스러 받을 때마다 소독제를 뿌리고 엄청 철저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해이해진 분위기여서 안 그래도 좀 걱정스러운 게 중국 사람들 받아들인다. 8일부터 모든 그런 그 규제가 완화된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지금 중국이 또한 코로나로 난리인데요. 그런 제재가 풀리고 나서 캄보디아에 또다시 큰 코로나 유행이 돌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고 괜히 캄보디아 갔다가 병 걸리면은 낭패겠네요. 제가 한국에 머물고 있으면서 계속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사이트를 통해 최신 캄보디아 뉴스들을 접해요. 일하느라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 뉴스들 중에 제일 제 이목을 끌었던 거는 한 2달, 3달 전이었나? 캄보디아 첫 고속도로 개통.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막 고속도로 타고 가보고 막 그랬는데 그 고속도로는 어디를 연결하는 건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드디어 캄보디아에도 첫 번째 고속도로가 개통해서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는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놈펜과 캄보디아 제2의 수도라고 불릴 수 있는 항구 도시인 시아누쿠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원래 푸놈펜 시아누쿠빌은 4번 국도로 다녔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원래 한 4시간 반에는 갔던 게
화물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6시간 걸리는 너무 힘든 길이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빨라졌나요? 네,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 만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아, 대박. 이게 동남아에 생긴 고속도로라 보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페이스북으로 계속 보거든.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다닌다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실체를 알려주세요. 네, 저도 이 뉴스를 번역하면서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이제 오토바이는 500cc 이상의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최저 속도가 60km, 그리고 최고 속도는 100km. 500cc 이상의 와. 오토바이가 100km로 달리면 괜찮을까요? 저는 좀 살 떨릴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정했다니까 네,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네, 이용료 같은 것도 있겠네요. 네, 아직 저는 실제로 직접 이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프놈펜에서 시아누쿠비를 갈 때와 시아누쿠비에서 프놈펜을 올 때 이용료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12불에서 20불 사이라고 합니다. 아, 네, 가끔 저한테 캄보디아에 가서 살고 싶다, 거기서 사업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중요한 소식이 될 것 같아요. 현재 한인 사회 경제가 어때요? 한국인들 많이 들어오시나요? 코로나 정점을 찍은 이후로 현재 캄보디아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광고가 많이 들어오나? 사실 광고는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광고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보다 이제 막 진출을 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캄보디아에서 어떠한 MOU를 체결하시거나 하는 출장팀들이 많이 들어오는 분위기고요. 또 2, 3년 동안 아예 발걸음을 하지 못했던 선교팀들도 이번 12월, 1월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통역 준비하느라 바쁘더라고요. 동생이 뉴스브리핑 편집장 겸 기관 전문 통역사인데 여기 한국 들어오기 몇 주 전에 엄청 바빴지. 네, 아무래도 이제 오고 가는 길이 편해지다 보니까 많은 출장팀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못 풀었던 산재했던 문제들을 풀기 위해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는 통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고 다음 영상에서 통역하는 썰도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기밀적인 거는 유지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 관심이 더 많이 높아진 이유가 한캄 FTA 체결. 이 이유도 큰 몫을 하죠. 네, 한캄 FTA는 체결을 이미 했었고 지난 12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 그런 관세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좋은 일이네요. 보통 그 나라에서 한인들의 경기 같은 거를 좀 확인해 보려면은 식당에서 체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인 식당 갔을 때 좀 어땠어요, 느낌이? 우선 한 식당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주목할 점은 좀 새로운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한국 식당 사장님께서는 이제 그 국경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비자를 위한 그런 에이전시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출장팀, 단체팀, 선교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좀 많이 침체되었었던 교민 사회가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와. 다음 질문. 이제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설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한국이나 미국의 물가 인상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체감되면서 많이 어려운데 특히나 이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더더욱 심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캄보디아는 어떠한지. 실제로 캄보디아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렇게 쌓여진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캄보디아가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경제 성장률이 7%, 8%까지도 전망이 되었던 나라인데 올해 2023년은 4%에서 5%대로 발표가 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4%에서 5%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 수치이지만 네, 보통 이제 발표한 수치와 또 실제는 다르니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건설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이제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재들을 수입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지체가 많이 되고 그래서 프놈펜뿐만 아니라 뭐 시안누쿠빌, 시엠립에도 미완공 건축물들이 많이 질비해 있는 상황이다. 어려움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건너들은 얘기인데 중국에서 기술자들이 뭐 입국을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연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번 달 8일부터 중국과 캄보디아 간의 이동이 조금 자유로워진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 같은 건 어때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다 보니까 좀 리엘화나 이런 것에 영향이 적은 것 같아요. 환율이 막 뭐 폭락, 폭등하거나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아무래도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한국처럼 그런 피해가 아주 체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금융권들에서 대출 상환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올 2023년 아마 7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총선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오래 살면서 느꼈던 게 총선 때가 되면 사회 분위기가 경직되고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는 그런 분위기던데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사실 캄보디아에서 지금 차기 총리 후보로는 훈센 총리의 장남인 훈마네 장군이 마치 내정된 것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보다 분위기는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현재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훈마네 장군과 대적할 만한 그런 당이나 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현재 정부에서는 뭔가 긴장해야 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한국에 와서 사실 저희 집안일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유익한 정보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정기적으로 캄보디아 소식을 이렇게 좀 받아서 네. 여러분들께도 나눠드리는 이런 콘텐츠도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